자, 아이디 런쥐님. 네. 학교는 경기도 4년제라고 하셨고 국제통상학과 4.5점 만점에 3.49점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어학 점수가 없대요. 이게 최대 단점이라고 유유하셨고 자격증은 원산지 관리사, 컴활 2급, 워드, 운전면허증, 한국사 2급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네. 경력사항은 알바 인턴 중에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총 1년 8개월 했다고 하네요. 대외활동 공모전은 학생회 2년 했고 네. 수상 경력과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계획은 토익, 오픽 어학 점수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 부서 직무는 보니까 포워딩 회사, 무역 사무, 일반 기업을 원한다고 하셨고 네. 독지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선 회사에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어학 공부를 할 생각인데 어학 점수 없이 포워딩 회사에 취업하려니 막막해서요. 아직 면접도 봐본 적이 없는 추린입니다. 중소기업인 포워딩 회사에 취업한 뒤 1년간 스펙 쌓으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분 나쁘겠네요. 그리고 아니면 코트라 5개월 단기 파견 계약직을 할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네. 파견 계약직이어도 다른 회사에 이직할 때 도움이 더 될까요? 좋은 마구마구 부탁해달라고 네, 말씀을 하셨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우선은 국제통상학을 전공을 했고요. 포워딩 회사 입사를 고민 어딘지 중인데 모르지만 네, 우선 은희쌤께서 전반적인 네. 스펙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 사연을 선정을 한 이유는 정말 네. 취린이이신 것 같아서 사실 선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도 조금 해보고 어느 정도 학점 관리도 해보고 열심히 즐겁게 행복한 대학 생활 이제 하신 분들이 예. 막상 이제 졸업을 이제 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정말 하얀 벽처럼 사방이 하얀 벽처럼 진짜. 막힌 것처럼 우리 그런 오프닝처럼. 생각을 네, 우리 네, 진짜로 어. 그걸 느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을 선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포워딩 회사나 아니면 코트라나 전공이 국제통상학과이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이 가는 거 이제 그대로 나는 국통 나왔으니까 거기를 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정을 하신 부분도 있어서 오늘 저희랑 좀 같이 좀 제대로 세세하게 네. 취업 방향부터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어떤 걸 더 만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지금 보면 컴활 2급 그리고 이제 원산지 관리사 워드 운전면허증 한국사 2급 그냥 기본적인 자격증들은 취득을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엔 이것도 왠지 주변에서 따니까 나도 따야 할 것 같다 생각해서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딱히 무난하게.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컴활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취득을 하시는 건데 네. 지금 코트라도 그냥 일단은 계약직 기준으로 얘기를 하셨고 포워딩 회사를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일단 남들이 하니까 약간 취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기업에 대해서는 큰 뜻이 없으셨더라고 느껴지는 거 이제 수상 경력이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예. 학생회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지금 보니까 1년 8개월 정도 하신 걸 보면 성향 자체는 그냥 되게 적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활발하고 그냥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회 2년 가지고 있는 기본 자격증들은 사실 그냥 네. 베이스 정도고요. 새롭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포워딩이나 코트라 같은 경우는 어학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세요. 내가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 근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예. 오늘 윤쌤과 제가 오늘 제 천사 역할을 맡았는데 본의 아니게 약간의 되게 오늘 보니까 현실적인 그래도 역시 우리 은희 쌤은 이게 뼈 때릴 수 있는 이게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곡하게 예. 되게 굉장히 잘 포장해주고 계신데 일단은 어학 점수가 부족하나 마나 없으니까 일단 없는 것도 있고 이제 보니까 자격증에다가 운전면허증 잘 안 쓰거든요. 운전은 보통 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도 학생회에서 이제 학생 회장을 했다거나 예. 좀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쓸 텐데 학생회 2년은 약간 동아리방 놀러 가듯이 그랬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추린이의 그 느낌이 많다 하셨는데 네. 우리 윤 쌤께서 아마 그런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어떤 딱 보신다면 어떤 느낌 드셨어요? 예. 일단 보면서 그냥 마음만 너무 앞서가 있다라는 듯한 느낌이 마음만 제일, 앞서 있다. 제일 많죠. 어. 그러니까 일단 포워딩 회사라고 얘기한 점, 코트라 네. 이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직무 설정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사만 나 포워딩 회사 가고 싶어 아니면 코트라 단기 파견 계약직을 하면은 난 코트라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한데 일단 좀 너무 마음만 앞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침착해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침착해라. 고삐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일단 만약에 무역 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오픽이라든지 토익 만약에 코트라 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토익은 850 그다음에 오픽은 IH 이상은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지금 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왜 아까 이제 린지님 런지가 린지님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그 졸업할 당시 때 학점도 약간 비슷했고 그때 막 이랬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뭐 어학 점수도 일단 따야 되는 상황이었기도 했고 저도 그때 운전면허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던 건데 상당히 지금 약간 하얀 백지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보니까 어학도 그렇지만 아까 그 외 받고 싶은 조언에다가 네.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어학 공부를 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느 회사가 이렇게 널널하게 좀 이렇게 어학 공부를 주경야독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뭔가 아까 우리 윤쌤 얘기하신 것처럼 뭐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뭐 앞서가는 느낌도 있겠고 아직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취업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지 방향 설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희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제가 볼 때 린지님이 사교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선배는 어디 가더라, 뭐 코트라 계약직 붙었다더라, 그리고 여기에 입사를 해서 이직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방향을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네, 사실 맞기도 한 게 요즘엔 거의 중고 신입을 되게 많이 뽑는 편이고 네. 지금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채용이 떴는데 경력직 기준으로 먼저 떴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입이 뜰 텐데 요즘에는 신입을 뽑을 때도 중고 신입을 많이 뽑는 추세다 보니까 네. 보통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첫 직장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첫 직장을 무조건 대기업을 가거나 규모가 큰 기업을 가야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강박이 있으신데 요즘은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예. 직무에 대한 능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경력을 쌓고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하는 부분들, 뭐 중고 신입으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일단 말씀하신 포워딩,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무역회사들이 규모가 좀 작은 경우가 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어학을 본다라는 걸 본인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MC 승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학을 쌓으시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어학 없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학을 만드셔야 되는데 아까 윤쌤께서 뭐 850이랑 오픽 IH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되게 고고익선이에요.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 무역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막 거의 900 이상, 막 오픽 AL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다가 막 제2외국어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토익은 코트라나 이런 무역 쪽을 생각하시면 무조건 900 이상은 넘기시고 난 이후에 지원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무역 쪽 관련해서 크게 큰 자격증들이 많지 않으신 걸 보았을 때 이쪽으로만 방향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성향 자체가 뭐 고객인데 왜냐면 서비스 아르바이트도 1년 8개월을 하셨더라고요. 카페에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 맞는 사람들은 3개월 막 하고 그렇지. 6개월 이런데 1년 거기에 8개월. 적응을 한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카페를 책임지고 뭔가 매출 향상을 만들기 네. 위해 했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좀 꾸준하신 것 같기는 해요. 학생회도 그래도 어쨌거나 2년씩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이나 이런 수상 내역들이 없어도 조금 진입 장벽이 나쁘지 않은 쪽은 리테일 SC 같은 영업 관리 직군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이제 국제통상학과 전공을 하신 부분들이나 물류 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것들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쪽은 뭐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뭐 롯데세븐,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등등 굉장히 많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스펙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쪽은 이제 이금융권, 상호금융인데 지금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경제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4, 5월쯤에 이제 지역농협 채용이 떠요. 근데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NCS만 보거든요. 네. NCS만 보고 하나만 봐요? 네, 그리고 모듈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NCS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뭐 전문학사 혹은 예체능 NCS를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2달 안에 뭐 필기 공부 2~3달 안에 붙으신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서 취업이 급하신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지역농협 같은 경우도 농수산물 관련한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맡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교육, 그리고 금융 업무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가지고 계신 뭐 전공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경제 공부 조금 하시고 NCS 공부하시면 이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우리 그 네. 유니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본인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막 유유 써놓으신 거, 맨 마지막에 조언 마구마구 부탁드리 이런 네. 이런 워딩을 보면 맞아요. 굉장히 밝으신 분 같은 오픈 마인드죠. 네.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성격적인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윤수님께서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스펙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그런 쪽에서 팩폭을 해주실 것 같은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다니면서 스펙 쌓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일단. 그거 약간 아니란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출근을 하는 순간 퇴근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보통 직장인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퇴근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요. 싶고 그렇죠. 웬만큼 독한 마음이 아니면 사실상 스펙을 쌓는다라는 건 기억나도 힘듭니다. 그거 맞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네,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취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NCS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했었어요? 네, 저녁에 이제 오셔가지고 또 맞아요. 스스로 돈을 내고 이제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죠. 하는데 안 와요. 한 3분의 2가 주무세요. 3분의 2가 수업을 들으면서 다 주무시고. 아 그것도 본인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또 본인 돈 내고 가면 아까워서라도 하는데 피곤하니까. 오셔서 주무시는 네,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그 숙면 취하시는 보통 같으면은 이제 뭐라고 하는데 좀 일어나라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겠고 너무 안쓰러워서. 네. 네, 그 마음을 그래서 이해하시니까 일단은 맞아요. 스펙을 쌓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본인의 스펙에 비해서 좀 눈이 높다라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눈을 낮추라는 건 아니에요. 예. 눈을 낮추라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뭐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나 커말도 지금 딱 2급 뭐 원산지 관리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워드는 요즘에 잘 안 보고요. 워드는 잘 안 보고 만약에 공기업을 준비를 한다면 커말은 1급까지 올리셔야 되고 올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코트라를 준비한다면은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펙도 딱 맞춰 놓고 뭐 1차에는 논술이 있고 전공 논술이 있고 2차에 직업기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제 갈 곳부터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지금 저희들한테도 이제 막연히 저는 공기업 가고 싶어요라고 네. 하면서 이제 오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들어갔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이제 그 잘못된 답이죠. 그렇죠. 일단 들어간다는 거. 네, 일단 들어간다는 거. 준비가 돼야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코레일 같은 경우가 뜨면은 이제 스펙이 없이도 시험을 볼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접수해야죠. 시험을 한번 보러 간다라는 말을 제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하는 맞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한번 보고 그냥 난이도 한번 볼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이도 공부를 안 하면 난이도도 볼 수 없는 눈이거든요. 그냥 다 어려운 거고. 네, 다 어려운 얼마큼 거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마치 이제 대입으로 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불수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 만약에 좋다면은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무역으로 가고 싶다면 그거를 맞춰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예. 그냥 막연히 포워딩 회사 무역 사무 또는 이제 공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 스펙에서는 그냥
어학 준비하셔서 공기업 준비를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학 준비해서 네. 공기업 준비해라. 네, 그 정도의 공기업 준비를 살거는.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진 않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공기업 쪽으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해주셨어. 그러면은 네 해주셨는데 취업을 위해서 그럼 이분이 지금부터 우선적으로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어학. 네. 네. 우선은 그 윤쌤은 공기업 추천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네. 저는 이제 유통권 쪽, 리테일 영업 관리나 아니면 뭐 상호금융인데, 뭐 상호금융 같은 경우도 공공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 네. 이거는 그래도 준비 기간이 공기업보단 짧아요. 짧아요. 네. 공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예. 전공필기 영역까지 이제 가게 되면 NCS 전공필기까지 같이 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에 순공 한 9시간. 는 하시면서 한 평균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듣기만 해도 참 힘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MC 승진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네. 공부 참 힘들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못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네. 난이도이고 요즘에는 공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보통 좀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시고서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는 공기업에 꼭 가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그런 목적 의식이 있다면 네.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는 오히려 중도에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또 중간에 공백 기간이 쌓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NCS 공부하시고 네. 뭐 영어랑 이런 거 하시면서 사기업 공기업 같이 뭐 그 기준은 한마디로 공기업 공부를 하시면서 사기업도 그냥 넣어 보시는 건데요. 네. 일단 리테일 쪽 관련해서는 준비하실 스펙이 많진 않습니다. 일단 유통관리사 같은 자격증들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차피 포워딩이나 뭐 코트라나 생각을 하신다면 어학을 많이 만드셔야 하는데 네. 사실 그 영업관리 쪽 SSC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주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군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편의점을 예를 들어 뭐 한 20군데를 맡고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20군데 매출들이 잘 나오는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매출이 잘 안 나오면 점주분들이 이제 그러면 뭐 안 하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고 조금 네. 더 신경 써주는 그런 직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성향이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어학 점수는 850 이상 그리고 유통관리사 같은 자격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통상학과라는 전공도 조금 안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으나 관련된 경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8개월 정도 하신 것도 자소서에 어필하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턴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 뜨지 않았어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보통 인턴을 많이 뽑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환형 인턴이기도 한데 인턴을 한 것만으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금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NCS 공부 이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공부 그래도 국통 전공하셨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테셋 같이 기본 경제 자격 취득하시고 신용분석사나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자격 취득하시면 금융권 쪽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은희쌤의 그 어떤 필요한 스펙이나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독하게 마음을 드셔야 된다. 뭐 이게 좀 골자인 것 같습니다. 네. 조혁쌤도 이제 아까 뭐 어학 공부해서 공기업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은희 쌤께서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힘들죠. 공부가 힘든 건 맞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주기만 하면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또 맞아요. 학생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아요, 그죠? 네. 그냥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든데. 네. 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공기업으로 가느냐 또는 공무원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해놓은 게 경험보다는 공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데 힘들지만 거부감은 없다. 거부감은 없는데 하던 거니까. 네, 힘들긴 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옆에서 맞아요. 같이 러닝메이트가 있으면은 같이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토익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일 뭐 어디를 가든 간에 지금은 어학 성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토익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레일이라든지 서교공 같은 경우는 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너무 지원하는 기업이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토익은 750에서 850 사이. 만약에 이제 포딩 회사나 무역 회사를 가지 않는다면 예. 750에서 850 사이 그다음에 컴할 1급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공부하실 몸을 만든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거고요. 대부분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합격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네. 민지님 보통 우리가 그 30분 내에 두 사연 맞아요. 하거든요. 네. 민지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희 그러니까요, 1부 다 지금. 갔는데 자, 끝으로 요 1부 민지님 거까지만 듣고 제가 2부로 넘어갈 텐데 예. 자, 어차피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민지님을 위한 좋은 한마디 끝으로 뼈 때리는 말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네. 1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쌤부터. 네. 네, 린지님은 너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민을 하고 계세요. 취업 준비생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이고 취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벗어나서 취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잘 설정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매진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교육쌤도 알겠습니다. 한 말씀.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서 또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계단 밟듯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스텝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